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6번째 시간 조명호입니다. 자, 오늘도 개념 정리 그리고 학습 점검을 마지막으로 이제 할 텐데요.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라고 하면은 오늘은 이제 관성, 이너시아라고 하는 관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걸 배웠었죠? 자, 이 왼쪽 것은 이제 자유 낙하 운동. 중력에 의해서만 힘을 받고 아래로 가속하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그 다음 이것을 이제 자유낙하 운동인데 옆으로 던지면, 즉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얘는 옆으로도 가는 운동이에요. 즉 뭐 포물선 운동 비슷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높이가 똑같아요, 애들이. 그 말은 즉슨 이 연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증가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선생님이 이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다만 이제 수평으로는 이제 거리가 일정합니다. 거리가 일정해요. 왜냐?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아요. 중력은 항상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힘이 없으면 속력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렇게 옆으로 수평 방향으로 하는 힘은 없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하다. 즉 가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배웠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토론방 문제로 냈었는데 자를 중심으로 이제 자를 치울 건데 그러면 A는 그냥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이겠고요. B는 이제 옆으로 슝슝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쪽이 A, 이 두 번째 그림이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자,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여러분 다 왼쪽과 같은 경험 있으시죠? 뭐 볼일을 볼 때나 급하게 이제 휴지가 필요할 때 언제 이렇게 말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만 딱 끊어서 쓰잖아요. 한 번에 빠르게 해가지고 빠르게 휴지를 당겨가지고 휴지를 뜯어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또 우리가 엄청 급해가지고 갈려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일어나는 건데 엎어질 수가 있죠. 돌불에 걸려가지고 이 현상들이 모두 같은 것으로 엮여져 있다면,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같이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은 걸로. 신기하지 않아요?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약간 과학자들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과학자들이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바로 완벽하게 알진 않았어요. 과학자들도 완벽한 게 아니야. 옛날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움직이려고 할 때 힘이 없으면 정지하고 힘이 있으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을 봅시다. 어떻게 사람이 이 동그란 돌을 옮기겠어요? 당연히 힘을 줘야 움직일 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힘이 없으면 멈추고 힘이 있으면 움직이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니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겠죠. 또다시 나타난 이제 뉴턴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뉴턴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격차가 있어요. 나이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이고 얘는 이제 1400에서 한 1500년대. 뉴턴도 아니라고 했고 그 전에 있던 갈릴레이도 이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랑 갈릴레이랑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예전 사진을 이제 풀밭이 아니라 아래가 빙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빙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밀고 손을 떼버렸어요. 그러면 이 수레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손을 놨다는 것은 이제 힘을 안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멈춰요?
아니죠. 안 멈추죠. 앞으로 조금씩 갑니다. 그렇다고 힘을 준 겁니까? 우리가? 힘을 준 거예요? 아니죠. 얼음판은 그냥 바닥에만 있어요. 그냥 힘을 준 게 아닙니다. 힘을 안 줬는데 움직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것을 간과했냐면 마찰력이란 걸 간과한 거예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에요. 이제 땅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매끄러워 보이는 판도 약간의 이제 어찌 보면 튀어나온 우리 털같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자세히 이 현미경을 관찰을 하게 되면은 뭐 마찰력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운동을 방해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이 바닥에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전자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합시다. 바닥이 오돌토돌하니까 마찰이 있는 거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마찰력이 있을 때 당연히 힘을 줘야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빙판 같은 마찰력이 없는 매끄러운 부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이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했어요.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어떻게 사고 실험을 했냐라고 하면은 매끈한 판, 마찰력이 없어요. 마찰이 없다. 마찰이 없는데 그렇다면 빗면에서 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 공은 그냥 계속 굴러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왔냐면요. 원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번에는 이 끝이 없는 곳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을 여기서 떨어뜨리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원래 높이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것은 이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걸 좀 완만하게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공이 굴러갔을 때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쭈르륵 쭈르르륵 쭈르르륵 이 바닥과 평행하게 수평하게 레일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 공은 무한정하게 끝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논리가 또 성립이 되고요. 왜냐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야 얘의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높이가 없을 경우에는 쭉 가는 게 타당하겠죠. 그것이 이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입니다.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관성기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짜 힘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건 대충 들으세요. 합력이에요. 물체가 가해진 모든 힘, 합력, 즉 0일 때,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했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 움직이는 물체는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 예시로 우리 설명을 해봅시다. 왜 이 휴지가 뜯어졌을까요? 빠르게 당겨지면. 그것은 이제 휴지는 원래 가만히 있으려고 했어요. 정지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움직여 버리려고 하니까 난 더 이상 이 힘을 못 버티겠어. 즉 관성이랑 우리의 힘이, 손 힘이 싸우다 못해. 즉 관성은 정지해 있으라고,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서로 상충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버텨서 휴지가 뜯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정지를 하려는 관성이고요. 즉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그럼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그 상태로 계속 움직인다. 우리가 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성이죠. 그런데 이제 돌의 힘이 있어요. 돌은 뭐 돌도 어찌 보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거죠. 얘도 이제 관성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과 멈추려고 하는 돌이 마주쳐가지고 우리가 하다가 이제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외에도 이제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합니다. 급정거를 하게 된다는 것은 원래 움직이고 있었는데 멈추게 되는 거죠. 즉 원래 움직이려고 하는 관성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왼쪽이라 했을 때 손잡이도 왼쪽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죠. 만약에 버스가
급발진을 하게 된다면 원래 멈추려고 하는 성질, 관성 때문에 손잡이는 이전에 있었던 그 자리를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점선대로 원래 있었는데 이렇게 움직였다고 했으면 이렇게 원래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정지에 있었던 위치에 손잡이가 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또한 이제 우리가 우산에 물이 묻었을 때 물을 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펼쳤다가 접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지하려 물방울이 이만큼에 있는데 우리가 한 번에 훅 접어버리니까 이 물방울이 털어지게 되는 거죠. 혹은 이렇게 한 번에 펼쳤을 때 다시 접으면 이 물방울이 날아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관성은 되게 유용해요.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 자, 관성의 크기가 질량이 클수록 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질량은 이제 무게랑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무게가 그러니까 무거우면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하고 무거우면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엎어지는 걸로 상상을 해볼게요. 자, 가벼운 얘가 더 잘 엎어질까요? 무거운 얘가 더 잘 엎어질까요? 당연히 무거운 얘가 더 잘 엎어지죠. 얘는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관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걸로 예시를 들어봅시다. 우리 경차 있잖아요. 경차 자그마한 차 모닝 같은 거가 있고 트럭이 있어요. 트럭 이따만해. 트럭이 멈추기 쉬울까요? 경차가 멈추기 쉬울까요? 당연히 트럭이 좀 더 브레이크를 일찍 밟아야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럭의 움직이는 관성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즉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너무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서 더 멈추기 힘든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됐죠? 즉 관성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크다는 거. 그래서 관성과 관련된 현상을 모두 고르시오가 문제고요. 그 이후에 이제 A, B가 버스를 타고 있다. 더 많이 휘청이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쪽이 앞이니까 갑자기 급정거한다 그랬죠. 급정거한다는 것은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몸이 이쪽으로 더 휘기 때문에 손잡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때 누가 더 많이 휘느냐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오늘 배웠던 내용대로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다음에는 더 매끈한 강의 준비해 볼게요. 자, 안녕.